사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을 약간 인건비 관리 측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FO나 재무 담당 임원은 예를 들어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에 책임을 조금 져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기 안에는 리스크를 피하자라는 태도가 강합니다. 네, 결국에는 심리적 리스크 회피가 수익률을 가두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10년 평균 2.3%, 예금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낮은지 또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전문가인 DB손해보험 임진우 수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이 왜 돈을 못 버는 구조인지 그리고 이걸 바꿀 방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라면 사실상 예금이나 다름없는데요. 퇴직연금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예, 우선 이 통계 자료는 이제 그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에서 공시된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우선 핵심은 지금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원리금 보장형 솔림 현상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2024년도 말 기준으로 82.6%가 예금이나 확정금융 보험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몰려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원리금 비보장형, 즉 실적 배당형의 경우도 채권형과 같은 안전한 자산군의 비중이 좀 높은 편에 있습니다. 결국 안전하긴 하지만 이제 성장의 기회를 전혀 잡고 있지 못하는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퇴직연금 제도별로도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DB형 이제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하죠. 이제 이 DB형 같은 경우는 기업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선 주식 비중이 1% 수준밖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DC형 같은 경우 확정 기여형은 개인이 이제 운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12% 정도까지 주식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IRP형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쨌든 DB 제도나 DC, IRP 제도 모두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을 좀 기피하면서 그러면 그걸 통해서 수익률이 좀 정체가 되는 구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험 자산이라고 하면 주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퇴직연금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런데 주식이 이렇게 좀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이 퇴직연금 시장의 어떤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심리와 문화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DB형부터 살펴보면 기업 측면에서 DB형을 이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을 약간 인건비 관리 측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FO나 재무 담당 임원은 예를 들어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에 책임을 조금 져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기 안에는 리스크를 피하자라는 태도가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퇴직연금 운용 관련된 회계 처리가 분기에 한 번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매달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시점에 운용하고 있는 적립금에서 손실이 날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CFO나 재무 담당 임원들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로자 측면, 그 DC 제도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퇴직금을 사실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DC 적립금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대인 한 5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문화 측면에서 퇴직금은 곧 대출 상환이라던가 자녀 교육비, 자녀 결혼 자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리기보다는 안전하게 묵자라는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심리적 리스크 회피가 수익률을 가두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퇴직연금은 20년, 30년짜리 장기 자산인데 지금 일반 또 근로자들은 3년짜리 정기예금 마인드로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팬데믹 이후에 촉발된 글로벌 주식 자산 급등기를 통해서 DCIRP에서 주식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됐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주식 비중이 낮은 상태에서 앞으로는 계속 주식 비중을 키워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주식 비중을 키우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사실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직접 운용을 해야 하는 DB 제도
DB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법이나 세제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DB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1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뭐 초과 달성한 경우에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손비를 인정해주거나 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죠.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동기나 유인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DCIRP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금형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 사실 주식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 운용기관이 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면 어떻게 보면 개인의 투자 역량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식 비중을 늘렸을 때 위험을 좀 감내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4,000 포인트를 이제 초과 달성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 비중을 늘리는 시점이 고점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주의해서 주식 비중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에는 모든 전문가가 얘기하듯이 분산 투자로 자산 배분을 철저히 하고 가능한 한 주식 자산은 인덱스나 패시브 중심으로 운용해서 어떤 섹터 중심 운용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놓은 이제 어떤 자산 배분 비중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익절과 손절을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사실 시간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해놓은 비중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중 조절을 자동으로 해준 TDF나 뭐 이런 것들을 편입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리츠라던가 원자재 등 이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도 일부 편입을 해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하락하거나 했을 때 상대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TDF뿐만 아니라 디림 펀드, EMP 펀드 이런 다양한 상품들도 많이 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품을 골라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될 텐데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지금 DCIRP 제도 안에서 실적 배당형 상품 중에 TDF 상품이 독보적으로 많이 이제 팔리고 있습니다. 네, TDF는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 그러니까 내가 은퇴 시기에 맞춰서 주식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좀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TDF 2050이다라고 하면 2050년에 은퇴가 예상되는 거를 감안해서 그 시점까지 주식 자산이 점차적으로 2050년까지 감소하게 운용이 되는 이제 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어떤 운용의 어떤 위험도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가 없다면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던가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덜 하시다면 TDF 펀드가 조금 더 맞을 것 같고 디딤 펀드 같은 경우는 운용사에서 퇴직연금 전용 대표 펀드를 하나씩 이제 만들어서 이제 운용사 간 비교를 할 수 있게 나온 제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운용사마다 전략이 좀 차별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기 때문에 어떤 주식에 대한 경험이 있고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각 운용사의 디딤 펀드를 비교해서 나한테 맞는 그리고 시장에 맞는 펀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디딤 펀드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MP 같은 경우는 이제 ETF를 활용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는데 다양한 ETF들을 같이 모아서 결국에는 하나의 펀드로 싸는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EMP 포트폴리오도 ETF에 대한 매매 경험이라던가 뭐 국가, 섹터별로 어떤 이제 시장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EMP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축하셔도 되고 ETF를 모아놓은 펀드들도 다양하게 지금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의 주식 경험, 투자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난이도별로 접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결국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안정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퇴직연금은 단기 수익이 아니라 은퇴 후 20년, 30년을 버틸 생활비를 만드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불리지 못하는 자산은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주식 자산 고점 시기에는 아까 분산 투자 말씀드렸지만 시간의 분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DC형으로 전환을 해서 주식 자산 비중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대로 나눠서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하게 연금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배분 원칙을 잘 지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퇴직연금은 두 번째 월급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내 계좌의 투자 비중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죠. 지금까지 더벨의 이돈섭이었습니다.